제10장 큰 마음 작은 재산. 그러나 정열은 숨기기 어렵노라. 어둠으로 감추려 하면 검은 하늘이 폭풍을 예고하듯 오히려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므로. 돈주왕 제1편 73절. 내 날씨는 성관 방을 깡그리 돌아보고 난 후 매트리스를 둘러맨 하인들을 거느리고 아이들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 레날 씨가 난데없이 들이닥친 것은 줄량에게 있어 그릇 속의 물을 넘치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울과도 같았다. 평상시보다 한층 더 핏기가 가신 어물한 얼굴로 줄리앙은 레날 씨에게 덤벼들듯이 다가갔다. 레날 씨는 멈춰서서 하인 쪽을 보았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가정교사를 두셨더라도 나를 둔 것처럼 아드님들의 공부가 진척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레날 씨가 대답할 틈도 없이 줄리앙은 계속했다. 그럴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비난하십니까? 레날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멍청해졌으나 겨우 제정신을 차리고 시골뜨기 풋나기로서는 꿈도 못 꿀 터집을 잡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 더 좋은 청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떠드는 동안에 줄리앙의 분노는 더욱 세차게 끌어올라 그만 이런 말까지 짓거려버렸다. 신세를 지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이 그렇게까지 흥분하다니 이거 정말 서운합니다. 레날 씨는 약간 더듬더듬 말했다. 바로 곁에서 하인들이 매트리스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줄량은 발끈하여 쏘아붙였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시장님이 저에게 얼마나 야비한 욕설을 퍼부으셨는가를. 더구나 부인들 앞에서 말입니다. 레날 씨는 줄량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만큼 내심의 갈등은 살을 저밀듯이 괴로웠다. 줄량은 경로한 나머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만 이렇게 외쳐버렸다. 댁을 나가도 갈 곳은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발르노시 집에 들어가 사는 줄량의 모습이 레날 씨의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좋소. 드디어 레날 씨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무척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외과 의를 부를 때 같은 표정이었다. 선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내일 모레부터 저 초하룻날부터 한 달에 50프랑씩 주기로 하지. 줄량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보가 터질 것 같아 한참 동안 의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분노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놈에겐 아직 모욕이 부족했구나. 이것이 이런 야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죄리라. 입을 멍하니 벌리고 이 언쟁을 듣고 있던 아이들은 마당 쪽으로 달려나가 줄리앙이 굉장히 화를 냈지만 하여간 매달 50프랑을 받게 됐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다. 화가 몹시 난 채 레날 씨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줄리앙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따라 나갔다. 발르노 덕분으로 168프랑 손해를 보았구나. 시장은 생각했다. 고아들에 대한 배고픔을 가로채려는 데 대해서 좀 따끔한 말을 해줘야만 하겠는데. 이어코 줄리앙이 다시 레날 씨 앞에 나타났다. 신앙상의 문제로 셀랑 사제님을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몇 시간 외출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아 줄리앙. 레날 씨는 억지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말했다. 온 종일이라도 외출하오. 필요하면 내일 하루 종일이라도 괜찮소. 베르에르로 가려면 정원사의 말을 타고 가오. 이놈 발르노에게 결과를 알리러 가는 거로구나 하고 레날 씨는 생각했다.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고 외출하지만 이 젊은 애의 머리를 식혀줘야지. 줄리앙은 부랴부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자 베르지에서 베르에르로 가는 길목에 있는 큰 숲속으로 올라갔다. 급히 셀랑 사제의 집으로 갈 마음은 없었다. 자기를 강제하면서까지 위선적인 장면을 연출할 마음 같은 것은 털끌만큼도 없었고 자기의 마음속을 뚜렷이 살펴 가슴을 술렁이게 하는 온갖 감정을 검토할 필요를 느낀 것이었다. 나는 이긴 것이다. 숲속으로 들어가 남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다. 이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자기의 처지가 모조리 멋지게 여겨져서 겨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이제 한 달에 50프랑의 돈을 받게 되었는데 레날 씨도 꽤 떨었어. 그런데 무엇이 떨게 만들었을까? 상대방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신분을 지닌 권세가다. 1시간 전에 역겹기 짝이 없던 상대방을 떨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줄리앙의 마음은 아주 활짝 밝아졌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숲의 멋있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홀딱 뺏길 뻔했다. 산비탈 가까운 숲속에 있는 수많은 붉어숭이의 큰 바위 덩어리는 옛날에 산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커다란 너도 밤나무가 그 바위와 같은 높이로 솟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장소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더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 바위 그늘만은 선선해서 기분이 좋았다. 줄리앙은 한참 동안 그 커다란 바위 그늘에서 숨을 돌린 뒤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양치기 밖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길도 제대로 안 난 오솔길을 더듬어 이었고 그는 거대한 바위 꼭대기에 올라섰다. 모든 인간에게서 동떨어져 있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자기의 육체가 현재 놓여있는 위치는 그로 하여금 미소를 자아내게 했다. 그것은 그가 정신변에서 도달하려고 열망하는 위치를 여실히 상징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높은 산의 맑은 공기는 그의 마음을 활짝 펴게 해주었고 나아가 기쁨조차 안겨주었다. 확실히 베르에르의 시장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자, 모든 오만스러운 인간의 대표로서 줄리앙의 눈에 비춰졌지만 좀 전까지 마음을 들볶던 그 정오가 그렇게 모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인적인 성질은 섞여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만약 이 길로 영영 레날 씨와 헤어져 버린다면 불과 일주일 만에 그에 대해서도 그의 집에 대해서도 개나 아이들 아니 가족 전체의 일마저도 깨끗이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나이에게 엉뚱한 희생을 치르게 하고 만 셈이다. 뭐니 해도 1년에 50액기 이상이 아닌가. 그 바로 전에는 다시 없는 위험을 무사히 넘겼고 그러고 보니 하루에 2번 승리한 셈이로구나. 나중 승리는 그리 대단치도 않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귀찮은 추리는 내일로 미루자. 줄리앙은 커다란 바위 위에 서서 8월의 태양이 쨍쨍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바위 아래쪽의 들판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멎자 그의 주인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위 아래로는 200피트에 걸친 평야가 내려다 보였다. 머리 마치 커다란 바위에서 날아오른 매 같은 새가 가끔 천천히 큰 원을 그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줄리앙의 눈은 기계적으로 그 맹금의 뒤를 따랐다. 그 유유하고도 힘찬 동작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는 그 힘을 부러워했고 그 고독을 부러워했다. 나폴레옹의 운명이 그러했다. 그 운명이 언제 자기의 운명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